어떤 얘기를 하는가? 주사파를 전면에 세워놓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짓이다. 이인영을 통일부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임종석이를 국정원장 또는 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때는 박지원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 두 사람이 결국 통일부 장관 그리고 안보특보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 4기 의장 임종석입니다. 전대협은 80년대 전국 대학생 연합회 그것이 반정부 활동의 전진기지고 그들의 강령에 의하면 주체사상 신보응자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간단히 설명하면 주체사상이라는 게 뭐냐? 김일성이가 민족의 태양이라는 소리예요. 남북한을 통해서 저들의 말대로 하면 전조선의 민족의 태양은 김일성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정당하다. 김일성이가 정권을 창출한 북한 정권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 합법 정권이다. 이승만은 북한의 괴뢰다. 미국의 괴뢰다. 그리고 6.25는 미국과 이승만이 짜고 한 북침이다. 이게 이인영, 임종석 같은 사람 머리에 꽉 박혀있어.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통일, 자유민주주의 질서로의 남북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헌법 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질서 좋아하는데 자유를 떼버리라.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 제안한 개정안에는 자유란 말이 다 지워져 버리고 있어요. 그럼 뭐냐? 민족이 돼. 민족이 앞선다. 민족 공동체 중심으로 통일해야 된다. 왜? 미국은 미제국주의고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로 대한민국을 창건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인영, 임종석의 사람들 20대 초반에 이런 생각에 머물렀던 것은 이영이라는 사람이 전환시대의 논리 그리고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는 두 책을 쓰면서 그게 그렇게 적어놨어요. 북한은 자주적으로 성립한 정권이다. 남한은 이승만이 미국의 등을 얻고 미국의 괴뢰로 정권을 세웠다. 아까 말씀드린 6.25는 북침이다. 근데 이들이 지금 20대에 그게 낭만적 생각에 접어들어 있다가 지금 최근까지 20-30년 사이에 모든 외교 자료가 다 공개됐어. 모스크바 자료, 북경 자료, 미국 자료, 그 다음에 유엔 자료 다 공개됐어.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택동과 협력하고 모의하고 지원받아서 남침했다고 하는 게 명백해요. 만일 이걸 북침으로 본다고 한다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인데 토요일 24일 토요일 저녁에 용산 육군본부 근처에 있었던 육군회관 준공식이 있어서 최명덕 참모총장과 전방사단장들이 지금 모여 파티를 했어. 늦게 끝나고 그 다음날 전부 늦잠을 자고 있는데 육군본부를 지킨 김종필 중위 등이 9시 10시에 가서 깨워가지고 육군본부에서 비상수직을 했대. 인민군 쳐내려오고 너댓 시간 뒤에 참모총장도 알게 됐어. 이게 북침을 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외교자료에 전부 나와 있어. 그런데 이인영, 임종석 이 그룹들은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그것을 받들어야 돼요. 그래요. 호의적으로 봐야 돼요.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상황을 봐야 된다. 이게 내재적 접근법. 이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걸 통일부 장관을 시켰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특보를 시켰다. 이러면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이에요. 평양 쪽을 향하고 있어요. 평양 쪽을 위해서 평양 쪽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인사를 한 데다가 이번에 국정원장을 박지원 전 의원을 시켰어요. 전 개인적으로 잘 알아. 뭐 목포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적당히 해가지고 국회의원 한 것까지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더라도 그는 대북 송금 5억 달러 송금의 주역이었어요. 김정일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이도 좋아하는 사람.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이 대장인데 북한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엄격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그 스파이 대장이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사람. 김정은에게 유리한 것만 대통령에게 보고해가 그 방향으로 갈 이런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생적 스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앉혔다. 나는 문재인 정권이 어제 이 인사로 막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 떨어졌다. 맞습니다. 10월 3일 광장의 민심 이후에 진행되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어제 저런 인사를 두고도 이 나라가 적화 통일 쪽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못 깨닫는다면 아마 하늘이 노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쫓아내려고 아주 미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핵심 권력과 MBC 등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언론이 결탁을 해갖고 윤석열이를 죽이기 작전 나온 것이 이거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미애 여사는 미쳤어. 이성을 잃었어. 저는 대한민국 정부 설립되고 무수한 법무장관, 내무장관 그리고 장관이 많이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은 제가 다는건데 지금 이 식으로 가면 최악의 악명 높은 장관이 3.15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최인규 내무장관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 되라고 나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추미애 씨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하는 게 7월 15일 날부터 발족을 할 수 있는데 야당이 그 처장 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만일 미래통합당이 여당에서 계속 밀리는 상태로 되면 저게 발족될 가능성이 있어요. 발족되면 어찌 되느냐? 3권을 문재인이가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그 수사 대상에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 현역 장성, 예비역 장성이 그 수사 대상에 올라요. 왜 장성과 예비역 장성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올렸는지 참 기가 찰리. 예비역 장성들이 그 모임을 해가지고 수시로 성명 발표하는 거 그게 아주 귀찮았던가 봐요. 제가 이거 수사 대상에 올려놨는데 당장은 판사 수사 대상에 올려놨어. 마음에 안 들면 지금도 마음에 안 들면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시켜가지고 A 판사 부정비리를 고발하게 수사 착수하죠. 검사 마음에 안 드는 거 고발하게. 그러니까 사법부 완전 장악이고 그래 윤석열도 수사 대상에 올린다. 안 올리더라도 휘하 검사를 윤석열을 완전히 우리의 가독을 하고 휘하 검사 중에서 예를 들어 물산 부정선거 게이트를 열심히 한다라든지 후속 수사를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부정비리가 있던 먼지털이식으로 아주 황당한 이유를 들었어요. 그 판사 검사가 어떤 상황에 돈 먹은 것 같다, 이래가 투수를 하면 그냥 그거 갖고 조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법부 완전 장악, 검찰 완전히 허수아비,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칼날에서 해가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먼지털이 하면 얼마나 챙길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A 의원이 어느 날 저녁 누구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 단순히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 수상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냥 투설을 합니다. 투설해서 조사를 한다 하면 그 국회의원은 그 조사가 진행되고 이런 동안에 정부 비판 공격도 못하고 죽은 목숨으로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통합당 의원들 보고 도덕을 걸고 공수처 발족을 저지해라. 저지하지 못하면 그대들은 식물국회의원이 된다. 식물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저지하지 못하면 그날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라. 그게 자녀들이 살 길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얼음얼음 하다가 그리고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싶고 세비는 탐인하고 공천 받는 것도 어렵게 받았고 본선도 어렵게 했는데 내가 박찬조의 말대로 국회의원직을 이거 쉽게 버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죽은 국회의원 노릇을 계속 하려고 그래? 하루라도 국회의원 했으면 그만이지. 그걸 버리고
광화문으로 나오라고 하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헌법의 제1기관이 첫째 기관이 국민입니다. 첫째 기관이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 누구냐? 여러분과 저 정광훈 목사, 김경재 총재, 이 국민이 첫째 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뽑아가 정부를 세우고 국가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국민이 너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짜라고 하면 가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국민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전 국민이 18세 이상의 전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 이렇게 상정해서 이놈 탄핵하자 이러고 그날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이게 다 모일 수가 어떻게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가 모인 게 당군 이래 최대 인파가 모인 것이고 이것이 사활 통로로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국민의 가슴에 뿌려가지고 이걸 곳곳에서 어느 날 날짜 정하고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고 청와대에 인간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비서관 보좌관들이 출퇴근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종합청사도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가 출입을 막는 거 그거는 평화적 시위니까 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효자동 길목 완전히 꽉 막으면 차가 다닐 수가 없고 그래 청와대를 빙 둘러서 인간띠를 두르는데 거기에 경비 섰던 경찰관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도 걸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10월 3일까지 정광훈 목사 그룹이 앞장서서 제2의 당군 이래의 최대 인파를 모을 때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들의 출입을 막고 문재인을 고립시켜서 그가 청와대를 걸어오는 날을 만들고 정광훈 목사님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변호사인데도 이 양반 구속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본인은 이것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견디지만 그래 제가 김경재 동지를 통해서 거기 변호인단 구성하는데 내 이름도 언제인지 언제로 나도 오늘 법정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놨는데 실제로 제가 이 손발이 되어가지고 전 목사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 10월 3일을 목표로 이건 오늘 제가 저는 목표인데 전 목사님하고 인원을 해보겠습니다. 자가 이게 이 정권이 단말을 말하는 단말만 마지막 숨통 끊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바라가는 걸 단말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단말만 이 한여름의 단말만 해서 10월 초 10월 3일에 이게 약 물러나는 날로 이래야 대한민국이 더 망가짐이 않는다. 여러분 감사합니다.